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잘 보시면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목표가 나오죠? 나머지 정리의 뜻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나머지 정리가 우선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생각 열기 볼까요? 생각 열기. 다항식을 나누래요. 무엇으로? 1차식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아보자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머지를 구해보자. 실제로 어떻게 해보자? 2차식을 1차식으로 실제로 나누어 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f-1의 값을 구하여 비교해보자. 1번에서 구한 결과와 비교해보자. 1번 동그라미는 실제로 여러분이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오나봐요. 두 번째, f-1의 값을 구할 수 있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리고 1번 동그라미의 결과 비교했을 때 그 값이 같게 나와야 됩니다. 같게. 네.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알아보죠. 다항식을 어떻게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차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2차식. 2차식도 있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탐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어떻게 구한다? 간편하게 구한다. 그 방법을 알아보자가 우리의 지금 학습 목표인 거죠. 위에 봤을 때 생각 열기의 1번처럼 동그라미 1번처럼 실제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법 어떻게?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직접 나누는 것보다 쉽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나 봐요. 자, 보죠. 1차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 1차식이어야 합니다.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보면 되고, 알파, 여기 알파가 있죠. 알파를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수. 1차식이 있는데 x 앞에 개수가 1이죠. x 앞에 개수가 2, 3 이런 게 아니라 1차식인데 x 빼기 알파라는 1차식. 1차식 앞에 개수가 1인 1차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무엇이라고 한다? qx랑 r이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얘는 실제로 나누었을 때 성립하는 식이죠. 우리가 qx를 목 r을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가 나와야겠죠. 숫자가 차수가 1차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얘는 포인트가 무엇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항등식이다. 항등식은 x에다가 어떠한 문자를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이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는 겁니다. 알파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f 알파는 알파 빼기 알파 q 알파 더하기 r. r은 상수였죠. 그럼 이 부분이 0이 돼서 사라지죠. 0으로. 그럼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f 알파가 무엇이랑 똑같다? 나머지랑 똑같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절묘한 결과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자 x 더하기 1로 나눴대요. 자 x 더하기 1로 나눴대요. x 더하기 1을 여기서 어떻게 본다? x 빼기 1로 본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x 앞에 개수 1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와 그 형태가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에서 구한 f-1의 값이 무엇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1차식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생각 여기에 깔려져 있는 이야기인 거죠.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이런 형태의 1차식이 주어진 저런 형태의 절묘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냈다. 자, 봅시다. 나머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1차식 형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개수가 x 앞에 1이 돼야 됩니다.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숫자가 되겠죠. 그 숫자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다? 함수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fx의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서 구한 값으로 우리가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위에서 설명한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식을 나눠보지 않고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간단한 계산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가 나머지 정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까요? 자, 다음 1차식이 x 앞에 개수가 1이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제 x 빼기 2로 주어진 다항식 3차식이죠. 3차식을 나누어 본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 얘가 x 빼기 알파라고 보면 알파가 정확히 2인 거죠. 그래서 f2의 값이 나머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f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을 수도 있다? x 빼기 2에다가 몫이 있겠죠.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쓰고요. 뒤 나머지가 r이 될 텐데 이 r이 무엇이랑 똑같다? f2랑 똑같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fx에 대한 식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9페이지인데요. 자, 다음을 통해 방법을 알아보죠. 앞에 있던 것과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1차식으로 나누긴 하는데 앞에 a라고 하는 개수가 생겼습니다. 자, x에 대한 식인 거죠. 여기에 다항식 fx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 변수를 무엇으로 본다? x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x 이외에 다른 문자는 무엇을 본다? 숫자, 상수로 본다라는 소리고요. 따라서 1차식도 x에 대한 1차식인 거죠. a랑 b를 상수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자, 함께하기 따라가면서 우리 결과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fx가 있어요.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얘는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어떠한 식을 쓸 수가 있다? 이 등호를 가지는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무엇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소리고요.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 r이라고 했으니까 fx는 ax 플러스 b에다가 qx를 곱하고 r을 더한 것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식을 한번 조작을 합니다. 식을 변형하는 건데 이 식에서 a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a 앞으로 끄집어내고 괄호 열고 x 더하기 a분의 b 괄호 닫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식이 나오는 거다? 한 번 더 써볼게요. fx는 a x 플러스 a분의 b qx 더하기 r이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죠? 무엇을 구한다?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r이잖아요. r 색깔을 바꿔서 얘를 알고 싶죠. 그럼 앞에서 했던 과정하고 유사하게 x에다 무엇을 대입하면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x 더하기 a분의 b가 0이 되면서 이 전체가 0으로 사라지는 거죠. 무엇만 남는다? r만 남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a분의 b가
R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R이라고 하는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1차식 ax 플러스 b 형태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 f에다가 그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서 새로운 수학적 사실을 밝혀냈다.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는 fx를 몇 차식? 1차식인데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 x 빼기 알파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곱하기 x 더하기 빼기 알파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에 대응되는 게 무엇이다? 색깔을 바꿔서 1에 대응되는 게 a죠. 마이너스 알파에 대응되는 게 b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예요? 알파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f 알파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f 알파가 나머지이다라는 사실을 이 함께하기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도 반대로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반대로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f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는 이 식 있죠. 이 식이 일반적인 형태의 식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의 식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볼까요?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 여기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 값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은 1차식은 0이라고 했을 때 는 0이 되는 x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fx의 x자리에다가 대입해서 무엇을 구한다? 나머지를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fx가 나와 있는데 자,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를 잘 읽어봐야겠죠? 나머지가 5이고 어떤 정보를 하나 주고 있죠? 그 다음에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4이다. 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정보가 첫 번째 정보가 있고 두 번째 정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무엇을? 나머지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뭐죠? 목표?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나누었다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쓸 수가 있다? 여기 아래에다 써볼게요. 자, fx는 실제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얘로 나누었으니까 뭐가 있어요?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가 돼요? 1차식이나 상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가 ax 더하기 b처럼 ax 더하기 b 형태의 1차식으로 x에 대한 나머지를 세팅해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문제를 다 풀어봤을 때 상수 a의 값이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나머지가 상수인 거고요. a가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나머지가 1차식인 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1차식인지 상수인지 나머지가 1차식인지 나머지가 상수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다? 2차식보다 차수가 하나 낮은 1차식으로 나머지를 세팅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하면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상수 a와 상수 b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a와 b에 대한 식을 두 개 알아야 돼요. 두 개. 그런데 예제 1번에서 문장을 읽어봤을 때 정보가 몇 개 있었다? 첫 번째 정보랑 두 번째 정보 두 개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식을 바로 써볼게요. 1차 식으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5래요. 그럼 얘를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F2가 5다 라고 식 하나로 쓸 수가 있죠. 두 번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러면 f-1이 나머지가 될 텐데 이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어디에다가 이 f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럼 좋은 장점이 뭐냐면 f2랑 f-1의 값을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x에다가 2, x에다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하면은 여기에서 이 나눴던 이 2차식 있죠. 이 식이 각각 다 0이 돼버리면서 qx의 어떤 식을 알 필요가 없이 이 부분이 다 0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소리죠. 맞아요? 자, 써보겠습니다. f2는 여기에서는 2a 더하기 b고요.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얘가 각각 얼마다? 5랑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a와 b에 대한 식을 두 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건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1 때 새로 배우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풀면 어떻게 나온다? a랑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1차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문제 3번을 똑같이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문제를 풀고 항상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사고 과정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봅시다. 다 지우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어 했던 거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였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1차식, 자, 풀으로 가서 이렇게 세팅한 거죠. 1차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항등식을 만들었다. x에 대한 항등식이죠. x.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었죠. 정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위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 내용을 바로 적용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이 두 개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식을. 그럼 이제 얘를 이 위에다가도 각각 적용을 시켜본 거죠. 대입을 해본 거죠. 그래서 a와 b에 대한 식을 두 개 얻어냈고 얘를 연립해서 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떠한 구조로 문제를 풀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 뭐 나머지 정리 같은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최초에 이 식을 세팅하는 거예요. 최초에 이 식을 세팅하고 나면은 나머지 일들은 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문제 3번을 여러분들 스스로 꼭 해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인수 정리로 넘어왔습니다. 인수 정리 보겠습니다. 뭐 정리가 많이 나오죠. 수학적 참인 사실이기 때문에 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얘를 다 알아두고 이 내용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자, 인수 정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알파이다. 얘는 쉬운 형태 1차식으로 나온 거죠. 쉬운 형태.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태 1차식은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자, 이때부터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알파가 0이면 fx는 x 빼기 알파로 나누어지고 당연하죠. 그리고 fx가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f알파는 0이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수 정리를 얻는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글을 읽고 문장을 읽고 식을 써보겠습니다. fx를 나누었대요. x 빼기 알파로 나누었대요. 그럼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에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는 r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r을 지우고 무엇을 써줘도 된다? f 알파를 써줘도 된다는 겁니다. 얘가 항등식이다라는 소리죠. x에 대한 항등식을 지금 만든 겁니다. 항등식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때 f 알파가 0이래요. 자, 이 식에서 f 알파가 0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기호 쓸게요. f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빼기 알파가 qx의 곱으로 쓰여지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fx가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볼까요? 자, 여기에 fx가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아래에다가 fx는 자, 얘가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우리가 fx라는 식을 두 개의 합, 네모랑 세모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모라는 식은 잘 보면은 여기에 곱해진 형태가 인수분해된 형태의 식으로 나오는데 x 빼기 알파라는 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f 알파 있죠. 얘는 여러분 상수죠, 상수. 상수면은 뭐 1, 2, 3, 4, 뭐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뭐 이런 건데, 얘는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지려면 이 상수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0이 아닌 상수값이 나오면은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fx, f 알파.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무엇이다? 인수정리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인수정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 1번과 2번 동그라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나중에 이게 명제 단원을 배우고 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정리 마무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0이면 f 그렇죠. 결국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인데 f 알파가 0이면 1차식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나머지가 0이면 fx는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져야 되고, 두 번째, fx가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 이게 앞뒤가 바뀐 구조죠. 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p면 q이다가 q면 p이다로 바뀐 그런 구조인데 둘 다 성립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이 개념 용어가 나오네요. 인수이다. 이 개념 용어를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뭐 수학 백과사전이라든지 뭐 논술 백과사전이라든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용어 뜻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눠 떨어지면은 이 1차식을
fx의 인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형태를 보면은 6은 2 곱하기 3이죠. 6이 2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2를 무엇이라고 한다? 6의 인수라고 한다. 자, 2를 6의 인수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3을 6의 인수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자, 나눠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fx가 어떻게 쓰여진다? x 빼기 알파 qx 이렇게 곱한 형태, 나머지가 0인 걸로, 나머지가 없는 형태로 식이 쓰여진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x 빼기 알파가 6x의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죠. 이렇게도 인수입니다. 다 인수가 되는 건데 우리는 1차식 인수에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자, 아시겠죠? 자, 해봅시다. 여기에 예제 2번이 있습니다. 다항식이 무엇으로?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래요. 자, 이게 위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에 의하여 나머지가 여기면 되는 거죠. 이게 돼요. 나머지가 여기면 나누어 떨어진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인 거죠. 이해돼요? 동그라미 1번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동그라미 2번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예제 2번을 푸는데 예제 2번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내용을 사용했는지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사용했는지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꼭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집합과 명제 단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보세요. 자, 다시 예제 2번을 해결함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주장은 뭐였어요? 동그라미 1번을 사용했다라는 게 선생님의 주장이었죠.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구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봐도 좋아요. 토론해봐도 좋고. 자, 인수정례에 의해서 그냥 얘가 0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a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제 2번을 한 번 더 그냥 설명을 해보면 fx가 3차식으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x 플러스 1로 나눈 상태를 생각해 보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머지 r, qx는 목, r은 상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눠 떨어지라고 해야 되니까 너가 0이 돼야 되잖아요. 0. 맞죠?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식을 만난다? 항등식을 만난다라는 소리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상수 a의 값을 결정하는 데 있는데 이 식을 잘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 되겠죠. 항등식에 따라서 이 식의 x자리에 두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 a가 7임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자, 여기에서 f-1이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 인수정지 1번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주장. 여러분들 꼭 스스로 생각해보고 친구들하고 토론도 해보세요. 문제 4번. 문제 4번은 똑같죠. 자,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항식이 있습니다. 나눠 떨어지래요. 자, 우리 상황을 생각해보죠.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 fx는 색깔을 바꿔서 자, 3차식 나오고요. 는 x 빼기 1, x 빼기 2, qx 플러스 r이죠. 그런데
얘는 몇 차식? 1차식 또는 상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떨어지래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0이면 되겠죠. 나머지가 0이면 돼요. 나머지가 0이면은 여기에서 네모친 부분이 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fx가 이미 이 형태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너랑 qx의 곱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상수 a, b 값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식을 두 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인수분해되는 형태를 보고 인수분해되는 형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한다?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2차식으로 나눴지만 본질적으로 문제 4번이나 아니면 예제 2번을 풀었던 그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죠. 이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 정리까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립제법,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립제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해볼까요?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나머지 정리 배웠고 인수 정리 배웠나요? 잠깐만, 자, 나머지 정리 배웠고 나머지 정리 간단한 형태의 1차식, 약간 어려운 형태의 1차식에 대해서 각각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내용은 똑같았다.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에서 A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런 형태의 1차식으로 바꾸는, 다른 말로 하면 x 앞의 개수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A 상수를 앞으로 다 끄집어내면서 이 정도의 식변형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누는 것도 했었고요. 약간 응용된, 약간 변형된 형태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서 또 인수 정리를 배웠습니다. 인수 정리의 내용 꼭 정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에서도 기본적 개념이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고 좀 더 어려운 형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인수 정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을 꼭 해야 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